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익지라입니다. 월요일인데 다들 오늘 굉장히 덥기도 했고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또 어제는 제가 김탁한 작가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인터뷰하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새 책 중국의 슈퍼리치라는 책을 사실 지난번에 신간 소개 때 잠깐 드렸었는데 어, 내일 제가 또 이 저자님의 직강을 듣게 돼서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오늘 조금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사실 중국의 다양한 부자들, 현대 부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오늘 한 두 분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신 알리바바의 마윈과 샤오미의 레이진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저자분이 더 많은 이 책에 나오는 그 중국의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책을 여러분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철님, 정희님 반갑습니다. 일단 책 표지 굉장히 예쁘죠? 좀 자세히 볼게요. 원래 오늘 월요일이라 신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책 소개하는데 시간이 약간 빠듯할 것 같아서 신간 소개를 수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네, 책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중국의 슈퍼리치라는 책이고 강효백 작가님의 책입니다. 근데 혹시 예전에 이 책이 많이 읽혔었는데 중국인의 상술이라고 읽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저는 10년 전쯤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역시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상인이 좀 더 존중됐고, 지역마다 굉장히 그 어떤 상인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분이 다시 오늘날 부자를 두고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외에도 협객의 나라 중국, 차이니즈 나이트, 중국 경제법, 중국의 습격 등 16권이나 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국의 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구성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주인공인데 또 중국은 성마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에 누가 있었다. 예를 들면 항저우의 마윈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할 레이지는 여기 후베이 성의 우한에서 있었고 그리고 뭐 여기 안후이 성의 니엔광주 그다음에 난징, 상하이 쪽의 동민주 그리고 사실은 상업은 여기서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루간슈, 그다음에 복건성의 시즈청, 쿡도 다 이쪽에 거의 해안 쪽에 도시 쪽에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렸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다이어그램을 재미있게 넣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예를 들면 리더십, 금전욕, 순발력, 도덕성, 영업력에 따라서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해놔서 간단하게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맨 뒤에 보면 이제 중국 거상들의 어록. 근데 저는 중국 사람들 정말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런데 마윈이 특히 제일 많은데 명심하라. 관시란 믿을 게 못된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 위에 줄만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잔혹하다. 내일은 더 잔혹하다. 모레는 매우 행복하다. 근데 이 밑에 글이 단 절대 다수의 기업은 내일 밤에 죽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공짜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다. 이것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오늘 뭐 혜전님, 지유님 다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사람보다 10분 먼저 출근하라. 다른 사람보다 10분 더 버텨라. 그리고 작은 회사는 우선 살아남는 것과 돈 버는 것 두 가지에만 집중하라. 굉장히 와닿았어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다. 이런 엄청난 어록을 남겼는데 이건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올려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했고요. 레이징 같은 경우는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표가 없거나 너무 낮은 것이 죄다. 그래서 이런 어록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국의 글로벌 슈퍼리치 탑10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리자청 이분이 중국인 순위 1위 세계인 순위 17위고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16위까지 사이에 16위의 그 부자 순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마위는 중국 내 4위고, 이제 개인 자산이 이렇게 쭉 돼 있고, 나이로 치면은 리자청은 86세인데 마위는 51세, 그리고 리엔홍이 46세, 리엔홍이 저기 텐센트인가요? 네, 그리고 샤오미 레이진이 46세, 그래서 굉장히 젊은 IT 기업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한국인 1위는 네, 세계인 순위 110위인 이건희입니다. 이건희는 73세로 여기에서는 약간 젊은 축에 속하지 않나. 네, 그런 부분도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별 특징도 나와요. 1세대는 어떤 이런 뭐랄까요? 그 외자 합작 기업이나 국가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주업종이 건설, 철강 아무래도 이런 쪽이 많죠. 그 다음에 시아하이라고 그 2세대는 이제 철밥통의 창업붐, 제도권 내 엘리트 정치 참여 이런 걸로 역시 주택건설, 부동산, PC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3세대부터가 이제 마윈, 리엔홍, 왕주동 이래서 고학력, 저연령, 유학파 이런 사람들이 IT를 가지고 성공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서 참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건 아마 이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이분들이 가장 익숙한데, 알리바바, 샤오미, 바이두, 텐센트, 지금 중국의 가장 핫한 IT 기업들이겠죠. 그래서 마윈이 중국 부호수리 2위, 레이진이 6위, 샤오미, 그리고 바이두의 그 리엔홍이 5위, 아까 텐센트는 마와텅이네요. 마와텅이 이제 또 중국 부호순위 4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 4대 기서 캐릭터로 비교하면 마위는 수호전의 송강, 레이지는 서유기의 손오공, 리엔홍은 삼국지의 조자룡, 마하텅은 삼국지의 송권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비유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먼저 오늘은 샤오미의 레이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많이 또 우리나라에도 말려져 있기는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선 재밌는 건 작가님이 굉장히 이분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사실은 결국은 짝퉁을 가지고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내수 시장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레이지는 1969년 12월 16일 후베이 우한에서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둥팅호 북안에 위치해 있는 고향 마을은 농무가 낀 풍광이 그윽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고향 마을의 조명기구는 등잔불이 전부였다. 레이진이 초등학교 2학년 때다. 컴컴한 부엌에서 밥을 짓던 그의 어머니는 천장 위의 환한 불빛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밝은 빛을 발하는 유리알. 그 발광체는 7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이 건전지 2개와 음박 포일 튜브, 종이를 나무 상자에 넣어 만든 축전지에 연결시킨 백열전구였다. 마을 사람들이 환한 불빛을 보고 불나방처럼 모여들었다. 백열전구와 레이진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면서 세상을 환하게 빛낼 신동이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다. 좀 믿기지는 않지만 7살 때 이런 걸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옷깃에는 항상 지덕체를 겸비한 3호 학생, 산하오 학생의 징표인 붉은 꽃이 달려있었다. 고교 시절 레이지는 바둑에 심취해 학교 바둑 경진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고, 당대 시인인 당시도 좋아했는데, 특히 5대 19개 비운의 황제 이옥의 우미인을 읊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교 10위권 내의 우등생이자 모범생 레이지는 87년 9월 중국의 10대 명문대학인 우한대학, 중국 내 대학사열 5위고요. 거기에 컴퓨터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천재 캐릭터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근데 대학교 때 이 실리콘밸리의 불이라는 책을 보고 잠을 못 듭니다.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영웅들의 이야기가 생동감 있게 그려진 책은 레이진을 몇 시간째 무아지경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려 잠을 자기는커녕 방에 머물
수조차 없었다. 네, 그래서 그날 밤 별을 보면서 굳게 다짐하죠. 남다른 목표를 정해 꿈을 현실화하자. 2년 만에 모든 학점을 이수하자. 그래서 뭐 조기 졸업을 하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원대한 꿈을 세웁니다. 마치 이런 걸 보면 위인전 같죠? 그래서 레이진이 대학교 1학년 성적표는 올 A뿔이고요. 컴퓨터학과뿐만 아니라 전교 1학년생을 통틀어 최고 성적이었대요. 올 A뿔이래요. 그 우한대학에서.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수업 매 시간에는 캠퍼스 밖으로 나가서 그 동네에 있는 우한 전자상가를 간 거예요. 소프트웨어, PC 조립, 워드 프로세서 등 IT 실무 기술은 물론 최대의 이윤을 뽑기 위한 영업 전략과 상수를 체득했다. 레이지는 모교 우한대학에서 컴퓨터 이론을 배웠고 우한 전자상가에 가서 IT 실무를 배웠다. 마치 용산 전자상가 같은 그런 곳이겠죠. 네, 이경수님 종교 신화와 같다고 하는데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작가님은 굉장히 레이진을 여기서 뭐랄까요 적나라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 춘절 무렵 레이진은 우한 전자상가에 들었다가 물류창고로 변해버린 매장을 지키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레이진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 요 용산도 마찬가지지만 그 온라인을 통해서 클릭 몇 번으로 주문을 하고 가격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지게 한 주요 원인이 또 샤오미였죠. 그러니까 그 뭐랄까 로컬의 상인들이 다 망하게 한 그 본인이었던 거죠. 89년 5월 레이지는 우한 전자상가에서 평생의 지기이자 4년 대학 선배인 왕취행거를 만났다. 그해 8월 시언어 설계 등 암호화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은 레이진 생애 최초의 상품을 철저히 외면했다. 첫 상품이 전량 폐품 처리된 그해 말 중국 땅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레이진은 동기생 펑주훈과 컴퓨터 백신 개발에 매달렸다. 그해 우한의 겨울은 너무 추웠다. 방학이라 학교 식당도 문을 닫아 우리는 등산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끼니를 때웠다. 겨우 내내 우리 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보라를 헤치고 작업실을 오가면서 면역 90을 개발해냈다. 그래서 면역 90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파스칼이었고 면역 90의 최종 버전은 당시 모든 바이러스를 검사, 치료, 삭제, 격리할 수 있는 면역 기능을 구비했다. 거기다 중문과 영문 호환 환경과 백신 DB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도 완비했다.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89년에 20살 청년이 개발해낸 것 치고는 신기한 발명품이었다. 이로써 레이지는 몇천 위안을 벌게 됩니다. 최초로 맛본 돈의 맛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재밌어요. 그 레이진이 오늘날을 세계가 공인하는 달변가다. 타고난 변설과 마윈과는 달리 레이진의 원변은 후천적으로 단련된 것이다. 원래 대학 시절 레이진이 그 공개 석상에서 하는 발언은 중언부언 횡설수설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초대돼서 받아서 갔는데 원래 예정된 2시간으로 예정된 강의를 15분 만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읽기를 똑같은 강연 자료를 다시 읽었대요. 그랬는데 또 1시간이 남은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똑같은 원고를 다시 읽었대요. 이 강연인데. 그래서 참다 못한 후베이성 공항국장이 연단으로 뛰어 올라와서 원고를 낚아채면서 짤지엔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굴욕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다음부터 강연을 안 했냐? 그 이후로는 엄청난 노력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1시간 강연이면 10시간 이상 준비하고 거울 앞에서 3회 이상 리허설하고 이러한 강연 준비 방법을 자신의 생활 철칙으로 습관화했다. 그러자 음성 녹음 파일을 mp3로 변환하듯 눌변의 레이진을 달변의 레이진으로 스스로 언변 파일 자체를 변환해버렸다. 네, 그런 식으로 엄청난 성공 강박증과 성취욕 독착증 합병증 중증 환자 광천제라고 묘사를 합니다. 굉장한 노력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그럼 어떻게 했냐, 성공을 했냐.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부터 IT 창업자의 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왕치앙궈 그리고 뭐 리루숑 등 선배 동기들과 함께 컴퓨터 회사 산서를 설립하고 삼색이죠. 그리고 중문 입력 시스템 진산 한카, 그러니까 진산이라는 회사를 모방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레이진 생애 제3호 제품이자 제1호 짝퉁 제품이었다.
근데 짝퉁은 원품에 비해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반값이었다. 그러자 원품은 파리가 날리고 짝퉁은 불티가 날렸다. 레이진의 수중에 한때 100만 위안 가까운 돈이 굴러들어왔다. 그래서 짝퉁에 감명받은 소비자들은 레이진을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뜻으로 레이잡스라는 예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짝퉁은 한철이다. 그러니까 짝퉁의 후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순식간에 회사 운영이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젊은 카피캣들은 밥 먹기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결국은 286 PC와 프린터 한 대를 건지고 리루숑은 380 PC 한 대를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걸로 그렇게 개발해서 돈을 벌었다면 사실 뭐 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짝퉁이었으니. 그래서 레이지는 어린 백만장자, 어린 짝퉁 왕자 레이잡스에서 카피캣 거지 왕자로 추락했다. 그것도 낙차가 꽤 크게. 근데 사실 그때가 2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엄청나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92년 22세의 레이지는 당시 중국 최고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진산에 입사한다. 입사 7년 만에 29세의 진산의 총수 자리에 올라 중국 청년들의 우상이 되었다. 근데도 항상 우는 날이 웃는 날보다 많았던 고통의 연속이었던 시절이었다라고 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신회사, 아니면 전력회사 정도겠죠. 그 진산 진산전산인가? 네, 그런 곳이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 이름만 민영기업이지 실제로는 민영기업에 옷만 걸친 국유기업이어서 초대 사장, 2대 사장, 3대 사장 모두 오너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었죠. 근데 그래도 3대 사장이 벌써 29살에 올라간 거니까 얼마나 사실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2007년 말에 레이지는 홍콩 주식시장에서 진산을 상장시킨 후 돌연 사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점진적 개혁 지향 회사에서 창업자가 아닌 자는 결코 혁명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러면서 점진적 입헌군주론자 캉유웨이는 민주공화 혁명과孙중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캉유웨이는 온건하게 개혁을 하는 사람이고 이孙중산은 혁명가니까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자기가 창업하지 않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창업에 뛰어드는 거겠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레이지는 29세에 죽었다고 평가합니다. 29세 대기업 총재, CEO죠. 37세 거액 챙겨 사직, 40세 샤오미 창립, 46세 현재 중국갑부 서열 6위 이런 삶의 그 궤적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정명교사로서의 레이지는 29세에 죽었다. 오히려 후세의 레이진이 반면교사로 인구에 회자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기실 샤오미와 레이진은 식상한 주제다. 온갖 샤오미 제품과 샤오미와 레이진 애창기사들이 국내에 연일 쏟아져 나오는 덕분에 샤오미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사실 저도 이런 뷰에서만 보고 있던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중국의 삼성전자 격이었던 진산이 내리막길로 접어든 변곡점도 레이진이 총수로 등극한 1999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레이진의 실력이 의심스럽다 이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인격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왜 레이진만 빼놓고 다닐까? 2015년 9월 미국 국빈 방문 시 150명의 역대 최대 경제 사절단을 끌고 갔는데 알리바바의 마윈, 바이두의 리엔홍, 텐센트의 마화텅, 렌샹의 왕이한칭 등 IT 업계 총수들을 망라한 방미 경제사절단 명단에 샤오미의 레이지는 없었대요. 박지윤님 말대로 대륙의 실수로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러면 왜 시진핑은 레이진만 빼놓고 다닐까? 여기 보면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갔을 때 여기 이 작은 친구가 친구는 아니죠. 네, 이분이 마인이고 저커버그가 있다는데 저 저커버그가 안 보이네요, 눈에. 그 앞줄에서 첫 번째. 여기 있네요, 저커버그. 이런데도 샤오미는 낄 수가 없었다. 근데 왜냐면 사실 뭐랄까 중국의 어떤 그 경제 경영의 그
그 수뇌부의 평가는 약간 이렇다고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샤오미는 한중 양국에게 모두 부끄러운 존재. 그런 복제 고양이들 때문에 우리는 쥐투가 못돼. 마윈이 정통 무림의 방주라면 레이지는 무림을 분탕질하는 사파두목. 당정 공직자들은 그와의 접촉을 근절. 조만간 시주석이 손을 볼 것 같아. 등 외교적 수사를 섞은 곡사포가 아닌 직사포 폭격이 쏟아졌다. 의외였다. 레이지는 현재 중국의 반독점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법, 부정경쟁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피소된 상태이다. 즉 레이지는 국제지식재산권법 등 국제규범은 물론이고 각종 중국 국내법 위반으로도 복수의 당사자에게 제소당한 피고인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각은 저는 좀 몰랐던, 뭐 물론 샤오미가 짝퉁을 만든다는 거야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런 뷰가 있구나라는 게 좀 놀랐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샤오미의 레이진에게 배울 것을 든다면 고객 개념에 대한 일대 혁신과 그 실천이다. 즉 최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기업 수익을 극대화한 전례 없는 비즈니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샤오미의 발화점은 마케팅이다. 샤오미 5대 경영 원칙은 혁신, 집중, 극치, 계속, 마우스 투 마우스다. 이는 곧 샤오미의 마케팅 전략 원칙이다. 그래서 샤오미 전체 임원이 중시하는 일은 고객이 보낸 문자에 대한 회신이다. 매일 평균 1시간 이상을 할애해 진지하고 친절한 회신을 보낸다. 샤오미 카페의 고객들이 매일 올리는 평균 12만 건의 게시글 중 약 8천 건을 정선해 분야별로 분류하고 전문 직원이 회신을 담당한다. 매일 올라오는 게 12만 건이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시글은 그 최고 수뇌부 8명이 직접 피드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팬을 1,500만 명 거느린 샤오미는 2016년 1월 3일 현재 팬덤 수가 약 332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매년 봄이면 팬클럽 축제를 열어서 샤오미 제품을 더 싸게 내놓고 그리고 단순히 물건 사고 파이는 사이를 넘어서 팬과 아이돌의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품은 베껴도 고객은 창조한다. 우리가 레이진에게 배울 점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마윈을 또 읽어야 되는데 마윈 읽을 시간이 없네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 마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윈 이야기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여전히 또 궁금해하는 게 가장 많은 게 마윈이 아닐까 해서 마윈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64년생이고 항저우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20살 이전의 마윈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8살 전에는 개구쟁이, 초등학교 시절은 말썽꾸러기, 중고교 시절은 사고뭉치. 네, 라고 합니다. 주우님, 제 독서 시간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사실은 책 읽기를 하면서 더 많이 읽게 되는 것가 사실이고요. 굉장히 그래서 방송 시작 전에 열심히 날림 독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트를 소개해야지라는 좀 계과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마위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는 곤봉 교육을 가혹한 체벌을 당하고 학교에서는 오리주둥이의 모이를 강제로 밀어넣는 식의 주입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의 제약 때문에 굉장히 그 무협지의 몽환 세계로 침잠에 들었다. 항저우 출신의 세계적인 무협소설과 진융의 무협소설을 전부 독파했다. 소강호, 철룡 8부, 의천도령기는 소년의 3대 애독서이자 교과서였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면서 계속 중요한 부분인데 마위는 사실 굉장히 무협지 같은 대목이 많아요. 말을 해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고 우리가 뒤에 어록에서도 많이 살펴봤던 것들이 그런 건데요. 근데 사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공부는 잘했는데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첫 해 고입 시험에서는 빵점을 받아서 낙방하고 이듬해는 31점을 받아서 그 고등학교 겨우 진학을 했는데 첫 대입 시험에는 100점 만점에 1점을 받았대요. 수포자, 수학 포기자를 넘어서 수의 백치라고까지 할 수 있다. 오늘날 글로벌 IT 겹계의 거두 마윈이 특히 이공계를 중시해온 사회주의 국가에서
황제 과목이나 다름없는 수학의 젬병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렇기도 했고 알바를 이제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알바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정규직으로 못 들어가고 얼마 안 가서 잘렸대요. 키가 너무 작고 얼굴도 못생겨서 고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다시 난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이래서 대학 입시에 응시했으나 또 낙방했다. 낙방의 원흉은 역시 수학. 점수는 불과 19점, 꽈락이었다. 그래서 이제 마윈의 부모는 그에게 대학 진학을 담념하고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기술을 배우지? 라고 낙담하며 주걱턱을 내밀고 자전거로 항저우 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간혹 외국인을 만나면 통역을 자처해 군것질을 할 만큼의 용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수학은 못했어도 영어는 굉장히 잘 왔던 거예요. 그리고 84년 마윈은 부모의 만류를 무릅쓰고 세 번째 대학 시험에 도전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학은 잘 받았어요. 89점. 쉬었대요. 근데 종합 성적이 커트라인에서 5점 미달해서 또 낙방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안 됐다고 좌절을 했는데 입학생 수가 정원에 미달된 항저우 사범학원 단과대학 영어학과에서 영어 시험 성적 100점을 맞고도 불합격한 마윈을 보결 합격자로 선정했다. 입학 통지서가 날아든 그날을 기준으로 마윈의 생애는 구마윈과 신마윈으로 구분된다. 신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그리고서 이제 대학에 들어간 마윈은 굉장히 날개를 단 듯이 쾌활하고 절단성 있고 다정다감한 젊은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은 미국인 교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특출났다고 해요. 그리고 졸업하면서 그 항저우 전자공업학원 영어 및 국제무역 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마윈이 강의를 하면 항상 10,000원이었는데 일반인까지 선체로 수업을 듣는 입석 청강생이 넘쳤다. 이 수업은 인터랙티브한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즐기는 수업이었다. 그러면서 항저우 10대 우수 청년 교사로 선정된 92년 마윈은 퇴직교사 몇몇과 함께 번역 전문회사 하이보를 설립했다. 그러나 첫 달 총수입이 700위안, 그리고 건물 임차료 2,400위안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마윈은 소상공 다품종 도매시장 이유로 가서 손전기, 네이, 공리품 등을 뛰어다가 팔았대요. 이유는 항저우에 가까운 그런 뭐랄까요? 큰 동대문 같은 도시 하나가 동대문 같은 그런 도매시장, 도매도시고요. 그러면서 마윈의 직업은 영어 강사 겸 번역회사 사장 겸 보따리 장사라는 이른바 쓰리 잡스를 했습니다. 네, 이경수님 1점은 찍어도 1점은 넘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일생일 때 전환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마윈한테 물어보면 내 나이 만 31세 시절 95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 책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야기들이 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하도 땅이 넓으니까 신기한 일이 많아서 그런지 또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나와요. 먼저 이제 항저우 시 정부가 미국 측 투자자와 상하이 항저우 고속도로 건설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투자금을 입금 예정일이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시 정부는 항저우 바닥에서 영어 최고수로 알려진 마윈에게 투자 계약서상 상에 번역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 그래서 번역에는 문제가 없는데 미국인 한 분이 그 투자자 제이가 국제 사기꾼이라는 제보를 받고 이를 시정부에 보고했다. 그래서 이제 시정부는 마윈에게 현지 조사 업무를 맡겨 그를 제이의 주소지인 미국 라스베가스로 출장 보냈다. 그래서 딱 처음 만났는데 이 인상이 이자는 사기꾼이 아니라 조폭 보스다 라고 직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업과 관련한 일은 내일 천천히 얘기하자면서 마윈을 시내 한 카지노장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미국에 간 것도 카지노에 간 것도 난생 처음인 마윈은 얼떨결에 25달러를 베팅해 600달러를 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제이가 이 도시는 들어오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어려운 곳이라며 왜소한 동양인을 감금할 의향을 비쳤다. 하지만 마윈이 누구던가. 또 하나의 중국사로 불릴 만큼 방대한 진융의 무협소설 속 온갖 초식을 필살의 혀로 내공한 그가 아니던가. 마윈은 중국 흑사회의 은어와 미국 암흑가의 술랭을 동시에 고급 영어로 전환시키며
협객풍의 말투로 호쾌하게 응수했다. 우하하, 과연 대붕은 대붕을 알아보는군. 그렇지. 라스베이거스 협객 보스가 중국 전통 비밀 결사 홍방 지파 두령을 몰라볼 리가 없지. 나는 오랜 세월 항저우 호반에 응거하며 귀형을 혼모해왔던 터 이렇게 여기 사막의 성체를 친히 배알하게 되었다. 영어로 이거를 했다고. 요즘 세간에는 천라지망, 즉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이라는 인터넷이 풍미하고 있다. 귀형과 함께 이 인터넷 사업을 크게 벌이고 싶다. 우리 서로 손을 맞잡고 큰일을 한번 도모해보자. 중국에는 널린 것이 호구들이다. 우선 나는 항저우의 호구 하나를 물색해 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예서 더 머물며 귀형을 배우고 싶었다. 불감청 고소원이라 나의 귀국을 만류하는 귀형의 호의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폭 보스 제이는 어지러웠다. 이 볼품없는 중국인의 정체는 뭘까? 동부 지역 백인들도 영어를 이토록 현란하게 구사하기 힘든데 눈빛도 예사롭지 않은 것이 어제 카지노에서 베팅한 돈의 몇십 배를 딸 때도 덤덤한 태도하며 어쩌면 이 괴인은 전설적인 홍방의 두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혼란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마위는 주폭보스 제이의 집중력이 떨어진 틈을 타 몸만 빠져나와 공항으로 내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중히 가진 거라고는 여권과 카지노에서 딴 몇백 달러뿐이고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국내선 터미널로 달려가서 LA에서 아무 비행기나 제일 빨리 이륙하는 비행기를 타자. 그래서 LA행 델타 항공 여객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가 사실 삶이 살아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조폭 보스 제이에게 꺼냈던 인터넷은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던진 미끼였다.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영어 강사 시절 우연히 주워 들은 것이다. 나는 인터넷이 컴퓨터 부품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온 것도 중요한데 LA에서 다시 시애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애틀 가서 중국행 티켓을 살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이 친구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난생 처음 진짜 인터넷을 접합니다. 그래서 마윈에게 무엇을 찾으려면 컴퓨터에 입력한 후 엔터 자판만 두드리면 됐다. 그때 모니터에 즉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마윈은 최초로 자기가 입력한 단어는 비어였대요. 그러자 독일 맥주, 미국 맥주, 일본 맥주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중국 맥주는 단 한 병도, 한 캔도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인터넷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사실 1995년에 벌어졌던 얘기고 우리나라에 천리안이 있었을 때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항저우에서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인터넷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나 옐로 페이지. 그래서 중국 기업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마윈이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 뒤에도 사실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손정희하고 만나가지고 되게 단칼에도 아니야. 손정희가 막 투자하고 싶다 그러는데 마윈이 나 그만큼 필요 없는데? 약간 이러면서 투자를 조금 받아요. 뭐라고 하냐면 미안하지만 3천만 달러는 필요 없다. 2천만 달러면 만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면 이쯤에서 그만두고 다음을 기약하자. 라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자고 투자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런 협객의 용모를 좀 보여주고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오바오와 그 다음에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어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그림인데 처음에는 알리바바를 하는데 이거 알리바바는 B2B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알리바바에 들어가시면 대량으로 중국에 있는 그 공장들의 물건 구매하거나 할 때 알리바바에 갈 수 있죠. 타오바오는 우리나라 G마켓 같은 오픈마켓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텐마오라고 여기는 뭐랄까 현대백화점몰? 약간 이런 개념에 이미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은 굉장히 검증되어 있는 그런 거고 그 이후 이런 식으로 약간 B2B, C2C, B2C 이런 식으로 가면서 상현 마윈 꿈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고 재미있게 책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한 부분은 마윈과 레이진의 얘기를 잠시 소개해 드렸어요. 그럼 제가 내일 제가 속한 그 독서 모임에서 저자 직강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내일 할 때 그 좀 시간이 일러요. 오후 7시인데 그때부터 제가 생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일 7시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정로에 있는 중림사회복지관인데 저한테 따로 메시지 주시면 이 강유백 작가님의 강의를 같이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작가님의 직관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